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 전면 철수를 선언하자 미 국방부가 직접 나서 5조 원을 애원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전투기와 위성, 심지어 F-35마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한 대도 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안보가 한국의 기술에 목줄 잡힌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한 기업의 결정이 어떻게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들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우셨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계에 한국의 감동을 전합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언제나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디램. 그 이름만 들어도 이제 세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전 세계 최첨단 산업의 심장부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쥔 거대한 나라.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세계 1등 기술도 한순간에 외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결단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자. 5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 그들은 이 공장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미국과의 기술 동맹의 상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텍사스의 공사 현장에선 하얀 헬멧을 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뜨거운 햇살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대한민국 기술의 깃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그들에게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마지막 관문이야.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그 모든 혁신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가 있었고 그 중심을 이 텍사스에서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공사 현장이 불과 몇 달 뒤 미국 국방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진원이 될 줄은 말이죠. 그날까지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린 동맹국과 함께 성장한다. 그러나 동맹의 이름으로 시작된 신뢰는 곧 가장 거대한 배신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류, 관세 재조정 통보, 그리고 이어진 보조금 지급 연기 공문. 그 문서 한 장이 한국의 거대 기업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세계를 뒤집을 첫 신호가 될 줄은요. SK 하이닉스의 일상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성장 스토리는 이제 생존의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SK 하이닉스 본사에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반도체의 100% 관세 추진.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거지? 이 한마디에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수조 원의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이 약속했던 세제 혜택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경영진은 텅 빈 회의실에서 끝없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기술 주권에 대한 시험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한국 기술을 종속시키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SK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그리고 역사적인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텍사스 공장 건설 전면 중단.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떠들었습니다. 하이닉스, 미국의 반기들다. 한미 기술 동맹 균열.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계산서엔 없던 변수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물러설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침묵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본사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눈치 보는 기술자가 됐지? 이제는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야.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날 이후 텍사스 현장은 멈췄습니다. 기계는 멈추고 현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 하나가 곧 미 국방부의 심장을 흔들게 될 미국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SK가 멈췄다고? 그러면 우리 F-35 부품 생산은? 군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산업의 문제가 안보의 위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시선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가? SK의 한 임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공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결단을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미국을 자극하면 끝장납니다. 내부에서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언론의 비난, 주가의 하락, 해외 거래선의 불안. SK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손해만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백악관과 타협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걸었어. 공장을 멈추면 손실이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린 평생 종속될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두려움과 신념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을 떠날 수 없어. 하이닉스, 곧 백기 들겠지.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굴복은 끝이다. 이건 기술 전쟁이다. 그들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 중단 유지. 그 한 줄이 다시 한번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언론들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동맹에 금이 간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잘했다. 이제는 우리 기술의 가치를 보여줘야지. 국민적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영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는 걸. 그건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과 맞서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걸. 한편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움직입니다. 그들이 직접 나섰다고요?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SK 하이닉스의 이사회실 안에는 짧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단이 세계 최강국의 심장을 흔들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결단 이후 국내외 언론이 들끓었다. 일부는 그들의 용기를 칭송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 자살 행위라며 비판했다. 혼란 속에서 하이닉스의 최고 경영진은 고심에 빠졌다.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때 산업전략연구원에서 한 인물이 찾아왔다. 그는 과거 수많은 기술 협상 현장을 경험한 노련한 전략가였다. 그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묵직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한국이 진짜 기술 주권국이 될 수 있는가? 그 시험대의 선거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F-35 전투기의 메모리 모듈 80%가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정찰 위성, 잠수함 제어 시스템, 심지어 미사일 내비게이션까지. 미국은 이미 당신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말은 모두를 멈추게 했다. 우리가 미국의 하청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부에 있단 말인가? 경영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멘토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들은 당신들을 협력자가 아닌 공급업체로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미국의 안보는 이미 한국 반도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SK 하이닉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었다. 국가 기술력의 자존심을 지키는 전쟁이었다. 경영진은 전략을 재정비했다. 관세나 세금이 아니라 기술 카드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 부품 공급 체계, 글로벌 방산용 반도체 의존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하나였다. 미국은 하이닉스 없이 군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이제 SK 하이닉스는 두려움을 버리고 명확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협박당할 기업이 아니다. 다음 날 이사회 회의에서 CEO는 단호히 말했다. 우린 기술로 싸운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인다. 이 순간 하이닉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굴복하지 않는 기술력의 국가대표. 멘토의 조언은 하나였다. 이제 당신들의 침묵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기자회견도 없었다. 성명서도 없었다. 단지 텍사스 현장의 모든 장비가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워싱턴, 런던, 도쿄의 뉴스 속에는 같은 문장이 올라왔다. SK 하이닉스, 미국의 기술로 맞서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관문을 넘는 결단이었다. 결정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왔다. 미국 상무부는 비공식 경로로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이라도 철회야 하면 지원을 재개하겠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본사 회의실에서 CEO는 조용히 선언했다. 텍사스 공장 전면 중단 유지. 우리는 퇴보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은 곧 미국 경제팀의 비상회의로 이어졌다. 미 정부 내부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이닉스 중단 시 F-35 및 위성 시스템 생산 지연 6개월 이상 예상.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다. 하이닉스의 결단은 단순한 투자 철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군사기술의 혈관을 잠그는 행위였다. 며칠 후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왔다. 제목은 짧았다. Without HYNIX F-35 can't fly. 하이닉스의 존재가 이제 경제 파트너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규정되었다. 한국 기업 한 곳의 결단이 미국의 안보 전략을 뒤흔든 것이다. 그러나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싸움은 계속됐다. 일부 간부는 두려워했다. 이대로 가면 외교적으로 고립됩니다. 하지만 CEO는 단호했다. 기술의 힘은 국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주권은 결코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언론은 여전히 비난과 찬사를 오갔다. 하이닉스, 미 경제의 폭탄 투하. 한국 기술, 세계 안보를 흔들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다. 국방용 반도체 생산 비율, 공급망 구조,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기술 독점의 근거. 그 자료는 곧 외교 채널을 통해 워싱턴에 전달되었다. 동시에 하이닉스는 서울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한국 내 독립형 국방용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 이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주권을 향한 도약이었다. 백악관은 긴급히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국의 결단은 국제 여론을 바꿔놓고 있었다. 외신 헤드라인은 말했다. 미국의 패권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한다. 그 문장은 백악관에겐 굴욕이었고 한국에겐 자부심이었다. 하이닉스의 결단은 굴복 없는 첫 관문 통과였다. 그리고 그 문을 넘어선 순간 세상은 달라졌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강력한 반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첫 관문을 넘은 자에게 다음은 단지 또 다른 시험일 뿐이었다. 하이닉스의 결단 이후 국제 정세는 빠르게 요동쳤다. 미국 주요 언론은 한국이 동맹을 흔들었다는 논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공정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숨어 있었다. 미국은 자신들의 체면을 잃고 있었다. 반면 한국 내 여론은 폭발적으로 들끓었다. 잘했다. 기술로 맞서야 한다.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때다. 국민적 지지가 하이닉스를 향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보는 세력이 있었다. 바로 미 국방 계약업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산 일정이 위협받자 백악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 때문에 미군 장비 생산이 멈춘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움직였다. 하이닉스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부 해외 언론은 하이닉스가 군사기술을 무기로 협박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를 내보냈다. 국제시장의 신용평가 기관들도 경고를 보냈다. 정치 리스크 상승. 그러나 하이닉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 내부 위기 대응팀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이건 우리가 시험받는 순간이다. 흔들리면 모든 걸 잃는다. 그들은 동맹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동맹이란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인가? 그 물음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미 방산업체들과의 비공식 협상에 나섰다. 당신들의 생산이 멈추지 않게 우리는 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 공장 조건은 재협상되어야 한다. 이 제안은 미국 기업들을 놀라게 했다. 협박이 아니라 협력의 손길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 우린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가 아니다. 몇 주 뒤 미 국방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하이닉스를 제재하기보단 동맹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워싱턴 내부의 매파들은 여전히 반발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이대로 두면 기술 패권이 넘어간다. 그들의 반발은 거세졌지만 국제 여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유럽, 일본, 동남아 주요 언론이 연일 분석 기사를 냈다. 한국 반도체, 미국 안보의 생명줄, SK 하이닉스, 글로벌 산업 질서의 새 축으로 부상. 이때부터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다. 하나, 자존심을 지키며 고립되는 길. 둘, 현실을 인정하고 동맹을 재설계하는 길. 그리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시험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시험을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SK 하이닉스의 결단은 이제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섰다. 워싱턴의 복도에서는 매일같이 긴급 보고서가 오갔다. 하이닉스의 생산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방산체계 전반의 일정이 최소 8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음. 국방부 내에서는 하이닉스 대응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대체 공급처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의 심장부가 한국의 한 기업의 기술력에 이렇게까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상황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위기로 전환된 것이다. 워싱턴 내부 보고서는 점점 더 절박한 문장으로 채워졌다.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F-35프로그램 전반이 멈춘다. 그 문장 한 줄이 미국의 자존심을 짓눌렀다. 동시에 SK 하이닉스의 본사 회의실에서도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한국 기술은 다시 종속된다. 그러나 그 결단이 가져올 후폭풍 역시 너무나 거대했다. 환율 급등, 투자 위축, 그리고 외교적 압박. 그들은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싸우고 있었다. 밤늦은 회의에서 한 간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주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엔지니어들조차 그 말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전선이야. 그렇게 SK 하이닉스는 자신들의 사명을 재정의했다. 이익을 위한 기업에서 국가의 기술을 지키는 방패로. 그리고 그 각성은 미국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한국의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을 뒤흔드는 강자가 서 있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경고했다. 한국을 압박하는 대신 협력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했다. 그 순간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면 무엇이 바뀔까?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세계 기술 질서의 재편이었다. 이제 그들은 심연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길.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이닉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사명감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세상을 바꿀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격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방산업체들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한국의 공급이 멈추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주가가 흔들렸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과 금융시장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이었다. SK 하이닉스 내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일부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러나 대표이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아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체면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음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미국 백악관이 비공개로 SK 하이닉스의 조건부 지원안을 제시했다. 생산을 재개한다면 세금 감면과 전력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 문장은 겉보기엔 타협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이닉스는 단호히 거절했다. 조건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전 세계 경제 뉴스 헤드라인에 올랐다. 하이닉스 백악관 제안을 거부.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다. 동시에 한국 국민들은 환호했다. 이제 진짜 기술 독립이 시작됐다. 그러나 대가 더 컸다. 일부 해외 파트너십이 끊기고 신용 등급이 흔들렸다. 회사 내부에서도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지 않나? 그때 CEO는 현장 직원들을 직접 찾아갔다. 공장 한가운데 서서 그는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그걸 잃는다면 모든 걸 잃는 거다. 그의 말에 현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웠다. 더 완벽한 공정을 만들기 위해, 더 높은 기술력을 위해. 시련 속에서 그들의 기술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이 멈추지 않는 동안 워싱턴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국방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이닉스의 대체 불가 상태 지속. 모든 시스템이 지연 중. 미 국방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우린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한 줄은 오만했던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하이닉스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업이자 동시에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얻을 문턱에 서 있었다.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급히 방문했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공장을 다시 세워달라.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 대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직접 서류를 내밀었다. 기존 보조금 외에 수천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전력비 면제,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조건은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백지수표였다.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이닉스의 대표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협상이 시작됐군요. 미국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아닌 신뢰를 원했다. 조건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미국 측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동맹의 핵심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합의는 즉시 보안문서로 분류되었지만 업계는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 미국 국방부 한국 반도체 의존 공식 인정. 그 문장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SK 하이닉스의 선택은 옳았다. 기술로 싸운 결과 세상이 바뀌었다. 이후 텍사스 공장은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하이닉스 주도형 체계.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이 기술을 통제하는 구조였다. 세계 언론은 놀랐다. 한때 종속이던 기업이 동맹의 중심이 되다. 그날 밤 CEO는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우리가 얻은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지켜낸 자존심입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자부심이 빛났다.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졌지만 국방부는 분명했다. 하이닉스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다. 결국 기술이 승리했다. 한국의 기업이 세계 패권의 심장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한 것이다. 그날 이후 메이드 인 코리어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는 기업사에 남을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들의 보상은 돈도 명예도 아닌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이제 세계 기술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모든 협상이 마무리된 후
SK 하이닉스는 다시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작이 달랐다. 그들은 미국이 아닌 자신들이 주도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술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으며 운영의 주체 역시 한국이 된다. 이 문장은 그 어떤 법적 조항보다 강력했다. 워싱턴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전 세계는 깨달았다. 기술의 중심이 더 이상 한 나라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텍사스의 공장 재가동식 날 하이닉스의 깃발이 미국 땅 위에서 휘날렸다. 그리고 그 장면은 전 세계 뉴스로 퍼져나갔다. 기자들은 이렇게 보도했다. 한 기업의 결단이 한 나라의 기술 자존심을 세웠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내부는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CEO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싸움입니다. 그는 그 싸움을 책임의 싸움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들은 기술력을 넘어 그 기술을 어떻게 세계와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그들은 미국, 유럽, 일본, 중동의 협력 요청을 받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가 동맹을 맺을 기준은 하나입니다. 존중과 상호의존. 이 원칙은 곧 SK 하이닉스의 새 윤리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 정부도 움직였다.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협력 체계 구축. 하이닉스의 결정은 국가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은 이를 새로운 형태의 기술 동맹 모델로 기록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논란이 컸다. 한때 하청이던 한국 기업이 이제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세계 기술 패권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워싱턴 매파에 반발은 거셌고 일부 언론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이닉스의 이름은 더 강하게 각인되었다. 하이닉스는 이제 글로벌 기술의 기준이다. 그들이 귀로에 오르는 길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귀환이었다. 마치 한 영웅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처럼. 그 길에는 승리의 함성보다 책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마지막 관문, 가치의 증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6년 초 미국 워싱턴 국방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한 기자가 물었다. 지금 F-35 프로그램의 핵심 부품 공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겼다. F-35는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미국의 자존심이 한국 기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하이닉스는 더 이상 협력 기업이 아니었다. 동맹의 기술 파트너였다. 주가가 급등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새로운 안정 자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차분했다. CEO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얻은 건 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정책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제목은 스트래티직 세미컨덕터 파트너십 액트. 그 내용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미국 안보 체계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이닉스의 결단이 한 나라의 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기술 외교의 부활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 세계에 파급되었다. 유럽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일본조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선 것이다. 하이닉스는 위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의했다. 그들은 단순한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세계 기술 생태계를 설계하는 조종자로 거듭났다. 하지만 CEO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에게 부활은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전 세계 엔지니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부활은 화려한 복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받는 기술로의 진화였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중심에 있었다.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나고 세상은 달라졌다.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전 세계 대학의 경영학 교재에 실렸다. 기술로 제국을 움직인 기업. 그들의 결단은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하이닉스는 텍사스 공장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철학을 심었다.
기술의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 그 철학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유럽은 공존형 반도체 협약을 제안했고 아시아 각국은 기술 주권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이닉스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조율자의 역할을 맡았다. 이제 그들에게 기술은 무기이자 언어였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아와 협력을 요청했다. 그들은 말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하이닉스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졌다. 우리는 존중으로 세상을 연결한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업 이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다. 한때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던 그 기업이 이제 세계 기술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 공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았다. CEO는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한 걸음 더 버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전 직원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날 저녁 텍사스 공장의 불빛이 다시 켜졌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한 줄의 문구가 스크린에 떴다. F-35 이제 다시 하늘을 난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하이닉스 엔지니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몇 달의 두려움, 분노,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한국 본사 직원들이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해냈다. 하이닉스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의 영역을 세상에 나눈 순간이었다. 그 영역은 자존심이었고 정의였으며 무엇보다 존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기술의 미래는 이제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감동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